장사, 사람들은 필요할 때와 갖고 싶을 때 돈을 쓴다. 어느덧 밤 9시를 지나고 있었다. 백화점 전등불빛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시간이 늦은 탓인지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확연히 줄었다. 근처에는 술에 취한 직장인들과 모임이 끝난 대학생들이 함성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크림 주먹밥이라는 이름을 노인에게 말하고 나자 자랑스러움과 함께 쓸쓸함에 휩싸였다. 직장인으로 살았던 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의 내가 껴안고 있는 고민은 너무나 다른 세상의 것들이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업무가 지루하고 재미없긴 했지만 안정된 수입을 얻고 있었다. 집에 돌아가면 아내와 딸이 기다리고 있었고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도 있었다. 또 그렇게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가 유일하게 뽐낼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왜 그런가? 노인이 가라앉은 내 마음을 휘젓듯이 밝은 목소리로 물었다. 크림 주먹밥이라면 나도 들어봤네만. 아, 다행이네요. 근처 편의점에서 얼마 전까지 팔지 않았나? 그걸 자네들이 처음 만들었다고? 네, 그렇습니다만 이제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건 수중에 아무것도 없네요. 하하. 노인이 크림 주먹밥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어 내심 기뻤다. 그건 고민 끝에 완성된 최고의 메뉴였기 때문이다. 하야마에게는 정말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그건 그의 공로였으니까요. 그건 그렇고 그런 히트 상품을 냈는데 도대체 왜? 노인의 의문은 당연했다. 하야마가 개발한 크림 주먹밥은 크림이 들어가긴 해도 달지는 않았다. 수많은 고급 생선을 다져서 어겐, 어육을 최상의 배합으로 혼합하고 거기에 독자적으로 개발한 오리지널 크림을 추가하고 식감을 즐길 수 있도록 채소를 조금 섞어 맛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밍밍하지도 않은 저칼로리 주먹밥을 탄생시켰죠. 완성하기까지 그야말로 시행착오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밤 역시 크림 상태의 재료에 맞춰서 조금 특별하게 지었고요. 하야마 고마워. 덕분에 새 가게를 오픈하는 날이 기대돼 마구 설렐 정도야. 이 크림 주먹밥을 꼭 우리 가게의 명물로 만들자. 메뉴 때문에 계속 고민하던 하야마는 제 말에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상품이 완성됐을 때 우리 세 사람은 모두 행복했었죠. 좋았어. 이제 주먹밥 혁명을 일으키는 거야. 하고 외치며 셋이서 의욕에 차 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제 메뉴는 모두 준비됐으니 본격적으로 점포를 차릴 만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조사를 하면서 눈여겨본 곳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는 터미널 구내의 중앙홀이라 임대료가 비싸 그림의 떡일 뿐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다른 비교적 번화한 역 근처를 찾았습니다. 많이 헤매긴 했지만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교외의 M역 앞에 있는 점포가 바라던 조건과 거의 일치했고 마침 내놓은 상태라 운 좋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임대료는 한 달에 350만원, 진열 케이스를 놓을 공간도 있고 꽤 넓은 주방 설비도 갖추고 있어 만족스러웠습니다. 일단 첫 달에 매출 목표는 1,0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1,000만원의 매출을 올리려면 2,500원의 주먹밥을 4,000개 이상 팔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루에 133개 이상을 팔아야 하고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영업을 한다 쳤을 때 시간당 11개씩은 팔아야 합니다. 저희는 그렇다면 이건 절대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비용 면에서 보면 적자가 조금 나긴 했지만 첫 달은 하는 수 없다고 생각했죠. 원가율은 35%로 잡았는데 이건 평균치입니다. 크림 주먹밥은 원가율을 조금 초과하는 40% 정도였고요. 처음에는 크림 주먹밥으로 손님을 끌어오고 매실, 연어 주먹밥 등 원가가 낮은 상품을 같이 팔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가게 이름은 베이카쿠로 정했습니다. 밥을 삼각형 뿔처럼 쥔다는 뜻에서 지었죠. 또 오랜 전통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도 크림 주먹밥처럼 새로운 상품도 개발하고 판매하는 혁신적 이미지가 풍기기를 바라는 마음도 담았습니다. 자, 마침내 개업 당일이 됐습니다. 기대와 달리 가게 앞에 줄이 늘어서 있지는 않더군요. 저희는 아침 8시에 조용히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날에는 저와 하야마가 가게에 나갔습니다. 하얀 새 앞치마를 입고 서로의 옷차림을 체크했죠. 하야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역 앞이라 가게 앞을 오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모두 힐끔거리기만 할 뿐 그냥 지나치더군요. 아, 여기에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었구나 하는 수준의 시선만 보내올 뿐 좀처럼 첫 손님은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모릅니다. 1분 1초가 유독 길게 느껴지고 어쩌면 오늘 장사는 공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머리를 스치더군요. 그런데 바로 그때 첫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검은 머리가 인상적인 30 초반의 기품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흥분을 억누르면서 첫 손님께 크림 주먹밥과 연어 주먹밥을 건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팔렸어. 그때의 기쁨을 이루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겨우 2개를 팔았을 뿐이지만 그때부터 이제부터 시작이야 하는 흥분이 솟구치더군요. 그 뒤로 아침 출근 시간대에 주먹밥을 사가는 손님들이 드문드문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문을 열었나봐요. 주먹밥 가게 아주 좋네요. 역 앞에 빵 가게는 많지만 역시나 가끔은 밥이 먹고 싶기도 하거든요. 앞으로도 종종 이용할게요. 그처럼 고마운 말을 건네는 손님도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근처 다른 가게 주인들도 직접 찾아와 주먹밥을 사가더군요. 여기는 원래 채소 가게 자리였는데 근처에 슈퍼가 생겨서 손님을 뺏겼어요. 하지만 주먹밥 가게라면 손님층이 달라서 괜찮을 것 같네요. 열심히 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날 매출 개수는 딱 목표였던 133개였습니다. 굉장히 딱 목표만큼이야. 하루 영업을 마친 그날 기분 좋은 피로감이 온몸에 퍼졌습니다. 내역을 보니 기본 주먹밥보다 크림 주먹밥이 조금 더 많이 팔렸더군요. 오늘은 완전 지쳤어요. 주방에서 주먹밥을 만드는 타이밍도 그렇고 연어 주먹밥을 더 만들어야 할지도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네요. 그런데 크림 주먹밥은 꽤 평판이 좋은 것 같아. 아직 단정하긴 일러요. 오늘 손님들의 진짜 반응은 내일 이후에나 나올 테니까요. 어쨌든 내일도 파이팅 합시다. 이튿날 매출 개수는 150개, 셋째 날 매출 개수는 180개. 셋째 날에는 저희의 첫 손님이었던 긴 검은 머리의 여성분이 다시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크림 주먹밥만 2개 주문하더군요. 말수가 적은 분 같았지만 궁금증이 일어 저도 모르게 질문을 건넸습니다. 손님, 혹시 크림 주먹밥 맛은 어땠나요? 아주 맛있었어요. 그 크림 속에는 뭐가 든 거예요? 으갠 제철 생선과 잘게 다진 계절 채소를 특제 육수에 장시간 졸여서 간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주먹밥을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먹고 싶다고 해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친구 것도 하나 더 사가려고요. 나중에 하야마에게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는 뛰어오를 듯이 기뻐했습니다. 평소에는 장인 기질이 있고 완고하고 말이 없었지만 그런 모습을 보니 청생 요리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손님이 맛있다는 평가에 아이처럼 팔딱 뛰는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첫 주 매출은 기대를 조금 웃돌았습니다. 날에 따라 조금 오르락 내리락 하긴 했지만 꽤 괜찮은 반응에 저희는 만족했습니다. 그러다 일요일 매출 개수는 180개, 드디어 그 주에 준비한 게 모두 팔린 겁니다. 그날 저녁에는 품절이 되어서 식자재 도매상에 허둥지둥 전화를 걸어 그 다음 주 분량은
더 많이 발주했습니다. 괜찮겠어요? 막 문을 열었으니 매출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신중하게 결정해요. 당일에 발주하셔도 저희는 문제 없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분명히 팔릴 거니까요. 하하하. 대단한 자신감인데요. 앞으로도 그 기세로 잘해봐요. 농담 삼아 한 말인데 그 말은 정말 현실이 됐습니다. 둘째 주 매출은 첫째 주보다 더 많았거든요. 아직은 시작 단계였지만 저희는 이 사업이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단순히 초창기에 막연한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손님들과 나눈 대화에서 피부로 느낀 현실적인 직감이었죠. 다만 처음 예상과 달랐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의 크림 주먹밥만 팔린다는 점이었습니다. 기본 주먹밥과 크림 주먹밥의 매출 비율을 보면 3대7 정도였고요. 솔직히 크림 주먹밥의 원가가 좀 센 편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설며시 가격을 500원 올렸습니다. 물론 무작정 인상만 한 건 아니었고, 가격을 올리기 전에 크림 주먹밥 오픈 특가 2,500원은 이번 달까지라고 POP 광고를 설치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가격을 인상했는데도 매출 개수는 여전히 상승 곡선을 유지했습니다. 가격을 올려도 손님들이 개의치 않고 사는 걸 보니 정말 기분이 묘하더군요. 저희 가게에 브랜드력이 있다고 하기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분명 크림 주먹밥이 상품으로서 호소력을 갖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필요할 때와 갖고 싶을 때 돈을 쓴다. 크림 주먹밥은 이 두 가지 중 갖고 싶다는 마음을 부추겼다고 생각합니다. 역 근처에 새로 생긴 주먹밥 가게, 그동안 먹어본 적 없는 주먹밥을 파는 가게, 아무래도 이런 요소들이 입소문으로 확장되기 쉬운 특징을 갖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픈한 지 한 달 뒤에도 매출은 순조롭게 올라갔습니다. 별다른 홍보도 하지 않았는데도 좋은 성과를 얻었으니 아주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게는 고객이 제로인 상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수개월에서 1년까지는 적자만 난다는 죽음의 계곡 또 각오했었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생각보다 더 많은 이익이 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운이 정말 좋았던 것이지만 당시에는 창업 컨설턴트인 오타니와 은행원이었던 저 능력 있는 요리사인 하야마의 힘이 합쳐진 결과이자 진짜 실력이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관심은 다음 단계인 이걸 어디까지 성공시켜야 하는가로 옮겨갔고요. 문을 연 지 2달 뒤에는 하루 100여 개씩 팔리던 게 200개를 넘어가더군요. 단골 손님이 생긴 게 분명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매일 가게에 나가 있었는데 미소를 건네는 손님들이 늘어나 즐겁기 그지없었습니다. 단골 손님들 눈에 저는 그저 마음씨 좋은 주먹밥 가게 점장이었을 겁니다. 설마 은행을 그만두고 일생일대에 승부수를 던진 남자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못했겠죠. 하지만 달리 생각해보면 근방에 있는 가게와 기업에도 모두 누군가의 인생이 걸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장사라는 건 참 굉장한 얘기입니다. 저와 하야마는 매일 가게에 나가서 영업했습니다. 식자재 구입과 영업 준비는 전날 밤에 하야마가 해뒀고요. 주먹밥 제조는 하야마가 고안한 주먹밥 제조기를 이용하면 됐기 때문에 아침 시간은 저와 아르바이트생 둘이서 담당했습니다. 다만 오타니만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컨설턴트 직함이 있는 덕분에 할 수 있는 일도 있어.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미안해 라고 하면서 가게 영업은 저와 하야마에게 맡기고 일주일에 3번 정도 가게에 들렀죠. 물론 바쁜 와중에 짬짬이 시간을 내서 와주는 것이라는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솔직히 그것에 대해 조금 불만이 있었습니다. 다만 장사가 잘 될 때는 오타니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그를 특별히 비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렇게 넘길 수 있었던 건 그가 그때까지 자신의 목을 사양했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크림 주먹밥 매출이 급격히 올라간 일이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의 아침 정보 프로그램에서 취재를 나온 겁니다. 어떡하지? 처음 겪는 일이라 걱정이 들긴 했지만 막상 방송국 PD의 연락을 받고 나니 날아오를 듯이 기쁘더군요. 취재를 무사히 마치자 방송 당일 아침에도 스튜디오와 가게를 연결해 중계 방송을 하자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활기차게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셔터를 올리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아, 손님들이 이미 줄을 서고 있었던 겁니다. 아직 방송으로 나가기 전이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당일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방영되어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 오타니가 연출한 것이었더군요. 방송국 취재가 오타니가 힘쓴 것이었고 당일에 있던 줄도 그가 사람들을 고용해서 시켰던 것이었습니다. 오타니의 세심함에 정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매출은 1203개로 정말 경이적이었습니다. 만들면 팔고를 반복하다 마지막에는 결국 쌀이 없어 문을 닫았죠. 그날 영업을 마치고 나서는 완전히 녹초가 되어 그 자리에 그대로 주저앉아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그 이후에도 그 홍보 효과가 계속 이어져서 크림 주먹밥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 영업을 마친 뒤 오타니가 저희를 불러서 미팅을 했습니다. 먼저 오타니는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와 하야마는 솔직히 연일 이어지는 대성황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다음 날을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벅찼기에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타니는 가게 운영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는 만큼 베이카쿠에 대해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완전 기대 이상이야. 역시 방송의 힘은 무시 못해. 사람 개개인의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 물론 무엇보다 하야마가 만든 크림 중국밥이 맛있으니까 인기가 있는 거겠지. 다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미디어 효과는 대개 한 달이면 끝나. 그래서 제안하는데 지금 M역 앞의 1호점에 이어 2호점을 내보는 건 어때? 뭐 벌써 2호점을? 솔직히 지금 가게만으로도 힘에 붙여 조금 더 안정된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 아니, 뭐든 상승세일 때 여러 가지로 손을 써두는 게 좋아. 이대로는 매출 상한이 있잖아. 그렇긴 하지. 지금은 하루 1000개 만들어서 파는 게 한계니까. 그리고 크림 주먹밥과 다른 주먹밥 매출 비율은 8대2고 지금은 임시로 아르바이트를 써서 그럭저럭 운영하고 있지만 매출을 더 늘릴 수 없는 건 사실이야. 그래, 원래 가게 하나만을 성공시키려고 시작한 건 아니잖아. 우리의 목표를 잘 생각해봐. 맞는 말이긴 한데 2호점을 만든다고 해서 아직 준비금이 부족해. 1호점과 같은 비용이 든다면 대략 6천만 원이야. 그걸 모아서 하려면 앞으로 반년은 기다려야 해. 지금이라면 은행 융자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어. 아니, 처음에 자기 자금만으로 한다고 약속했잖아. 그래도 하려면 지금밖에 없어. 조금 더 융통성을 가져보는 건 어때? 나와 오타니가 계속해서 언쟁을 벌이는데 갑자기 하야마가 끼어들더군요. 저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하야마는 M점의 주방은 공간이 넓어서 주먹밥을 추가로 만들 여력이 있으니 M점에서 만든 주먹밥을 운반할 수 있는 거리에 2호점을 연다면 추가 설비가 필요가 없어서 훨씬 낮은 비용으로 오픈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오타니는 당장 인근 K역 구내에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겨우 10여 평 정도였지만 저희 가게로 쓰기엔 충분했죠. 임대료는 한 달에 250만 원, 계약금 등 자재를 새로
사는데 들었던 초기 비용은 약 3천만 원. 그 금액이라면 반년이나 기다리지 않아도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의 헌금 흐름을 고려했을 때 석 달이면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결국 K역 분해점의 베이가쿠 2호점은 예상보다 빠른 2달 뒤에 개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과 또한 기대한 대로 대성공이었고요. 역 분해라는 특징 때문에 통행인 또한 M역 앞에 있던 1호점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게다가 지금 한창 소문이 난 크림 주먹밥을 판다고 하자 손님들의 반응도 좋아서 당초 예상보다 2배 더 많은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고요. 하야마 큰일이야. 2호점의 주먹밥이 또 품절돼서 빨리 가져와 달래. 그럼 아르바이트생한테 배달시키죠 뭐. 이거 정신이 팔리나 봐요. 그러게 우선 크림 중국밥만이라도 가져와 줬으면 하나 봐. 100개면 할 수 있겠어? 크림 중국밥만이라면 30분이면 될 것 같아요. M역 앞 1호점의 하루 매출은 평균 800개, 그리고 K역 구매 2호점의 하루 매출은 평균 500개. 게다가 K역 구매점은 판매 공간만 마련하고 판매를 담당할 아르바이트생 한 명만 고용하면 충분했기 때문에 수익률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당시 저의 수입은 한 달에 약 1,000만 원, 하야마는 인센티브가 있어 1,500만 원 정도였을 겁니다. 역시 먹는 장사는 한번 대박이 나면 수익이 엄청나더군요. 베이카쿠 2호점이 궤도에 올랐을 무렵 저는 바쁘다는 오타니를 붙잡고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슬 경영도 안정됐으니 내 목에 대해 의논하고 싶은데 그 얘기 얼마나 원해? 지금 상황이 어떤데? 숫자로 아니면 느낌으로 둘 다 2호점을 낸 건 결과적으로 아주 잘한 것 같다. 비용도 많이 들이지 않았는데 이익을 거의 배로 늘릴 수 있었잖아. 2호점을 내는 방식도 좋았고 지금이라면 너한테 그에 상응하는 액수를 줄 수 있을 거야. 그래 나도 기분 좋네. 그러면 매달 매출의 5%를 내 목으로 가져가면 좀 많을라나? 아니, 넌 나에게 성공할 계기를 주었고 가게를 시작할 때 무급으로 베이카쿠를 위해서 여러모로 애써줬어. 그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그 조건은 받아들일 때 너무 어려워하지 마. 이처럼 베이카쿠의 모든 것은 순조로웠습니다. 저는 그날 오랜만에 일찍 집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에서 아내와 딸이 웃는 얼굴로 기다린다고 생각하면 자연히 발걸음이 빨라지더군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